네, 두 번째로는 토마스 그로세 교수님의 특별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음악 교육을 전공하셨고요. 하노버 음악대학에서 예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보에를 전공하시면서 여러 음악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셨고 오케스트라에서도 오보이스트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1998년에 하노버 종합예술대학에서 교수로 임명되셨고 현재는 데트모트 음악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음악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For the second special lecture, I would like to invite Professor Dr. Thomas Grosse, Rector of the University of Music Detmold.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s, thank you. To live a happy life and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연자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음악가이기도 하고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요. I think it is heartening that the topic of music education 음악 enjoys a prominent place in 교육이라고 this 하는 conference 주제를 because it 가지고 demonstrates 제가 how important 말씀을 music is 드리는데요. 음악 교육 자체가 주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악이 중요한 교육 과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나 수학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과 그리고 수학이 차지하지 못하는 어떤 큰 자리를 음악이 채워주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간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 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음악적인 지혜를 전달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단순하게 정의를 한 것이죠.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악이 우리 학습 과정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교과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동기나 그리고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음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매일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음악 시간에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건 극히 일부분이죠. 음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어떤 정서적인 함양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개개인의 학습 과정을 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악기 연주를 하면서 개개인 차원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고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악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교육이 될 수가 있죠. 사람들은 즐겁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본적인 자세 교육이 음악을 교육에서 가능하고요. 음악 교육의 목적은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해 줄 수 있을 때 가장 잘 달성할 수 있지요. 아동기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을 음악에서 우리가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플루타코트와 호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은 채워야 할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불을 붙여야 할 불꽃이다 라고 했지요. 처음에 악기를 초보자로 배웠다가 나중에는 즐기게 되고 그리고 음악을 직업으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악을 연주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연주하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도 우리가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으로 살면서 우리가 커다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을 듣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음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주를 하고 들으면서 즐기는 행복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고요. 또한 음악이 과목으로 우리가 가르칠 때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즐기면서 하게 되죠. 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로 봤을 때는 놀면서 배운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 음악 교육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술 자체를 배우고 그리고 이론적인 교육을 같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2년에 맥카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시한 것이죠.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 교육에서 음악의 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음악의 가치는 이때부터 정치 부분에서도 강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한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서 음악은 당당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교육에 대한 지지와 옹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이것이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고 있죠. 그리스 철학가들의 말까지 인용이 되면서 음악 교육에 대한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모니, 조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조화롭게 사는 것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철학적인 부분이 플라톤이나 그 외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보면 사회적인 공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음악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철학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음악은 서로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들 사이에 다리 교량 역할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건너야 할 다리를 음악이 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유럽에는 클래식 음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즈나 랩도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K-pop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독일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한국에서 오고 있는데요. 저도 한국어를 열심히 해서 한국어로 연설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지 갑자기 이 자리에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살아도 그리고 언어가 달라도 우리가 고리점,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음악이지요. 음악을 또 보면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화 부분이 그 독일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음악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음악 산업 자체는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작곡가들에게 돌아가는 그 작곡가 저작권 경제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악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음악 교육은 이러한 경제 부분에 있어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공급하는 역할을 뿐만 아니라 그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를 생각하면 또 다른 질문이 부각이 되는데요. 미래는 작업 그리고 일자리가 어떤 형태일까요? 예측이 많다면 AI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는 더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레저와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오늘만큼 일을 많이 하면서 미래에 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워라벨이 지금은 중요한 주제지만 미래에는 이것이 달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레저 시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이 AI를 활용하는 덕분에 우리의 노동 시간은 줄어들 것이죠. 그런데 수명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 수명이 여가 시간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면 우리가 레저 시간을 잘 조직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음악을 활용한다면 삶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음악을 활용해서 그리고 다양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마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음악 교육을 아동기부터 탄탄하게 시작을 한다면 그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보면 어떤 종류의 음악이건 듣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죠. 그러나 점점 더 분야가 좋아진 분야가 좁아지죠. 성인기를 한번 보시면요. 어렸을 때 더 다양한 음악을 들었으면 들을수록 더 다양한 음악을 즐기고 삶의 질도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음악을 즐기고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 것은 문화적인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도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음악을 통해서 경험을 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같이 해보는 기회를 마련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음악에 대해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음악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건축에 대해 춤을 추는 것과 같다라고 엘비스 코스텔로가 말했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죠. 독일 교육인 젊은 보멀드가 광범위하게 이 피사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피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여러 가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인지 도구적인 모델을 하는 것이고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에 대한 규범적 평가적 설명을 하는 것이며 종교와 철학은 구성적인 합리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 표현적 만남과 창조라는 맥락이다라고 했습니다. 음악, 그림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현실에 대해서 우리 주관적인 해석이 바로 예술 분야고 거기에 음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예술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떤 인지의 지평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예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온 지역, 고향은 어디죠? 자, 지금 들으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악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노래일까요?
Any ideas? 이게 어디 음악일까요? I've played this sound sample to many people, and no one has yet been able to 지금까지 맞춘 identify. 사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Instead, it offers 해봤는데요. room for speculation. 근데 다 What 추측은 language is it 하더라고요. sung in? 어떤 언어일까요? Does 어느 the music 나라 come 언어일까요? from Africa, 아프리카 Europe, 음악일까요? or 유럽 America? 음악일까요? 아메리카, 미국 Is it 음악일까요? music at all? 아니면 음악이 Or 아닐까요? is it a lullaby, a prayer, 아니면 or a 자장가일까요? song narrative? 기도일까요? 찬송일까요? What you have heard 지금 들으신 것은 is the song that the 노래입니다. Hungarian composer Béla Bartók 헝가리의 recorded as part 바르토크가 of his 작곡한 ethnomusical 것입니다. studies. 사실 민요 연구를 하면서 정리한 것인데요. 바르톡은요, 민요 들은 것을 이런 식으로 악보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악보로 옮겼는데도 우리가 들은 것을 이해하는 것이 충분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문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가수는 민요를 불렀는데요. 임종시에 불렀다고 합니다. 이 레코드를 보시면요, 이 부다페스트에서 확보를 했는데요. 자, 임종시에서 불렀던 민요를 녹음할 때 똑같이 불렀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지금 들은 것이 음악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이 사원 앞에서 불렀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이 좀 전에 들은 이슬람 뮤직으로 들리셨습니까?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민요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인 우리 의식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지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비의도적으로 우리의 정서에 파고듭니다. 이 보시면은 여기 악보를 하나하나 그리고 리듬을 분석은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숨겨져 있으니까요.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악보를 보고 그냥 음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맥락에서, 인생의 맥락에서 음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음악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면 이걸 다른 인생의 부분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전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음악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행간을 읽는 것과 같은 어떤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인생을 이해하는 깊이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중요한 교과 과정의 일부로 반드시 포함이 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음악의 특징이 점점 더 멸종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음악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음악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 중에 교육가고 그리고 교사고 전반 교육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특수 교사도 있고 그리고 대학 교수들도 있지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음악 교육 자체를 강화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전통에 따라 다르지만 바로크 시대에 한번 볼까요?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그리고 노년층을 위한 음악이 따로 있었고요. 영국을 보시면 지역사회 음악이 있는데 앵글로 아메리칸 지역과 같은 경우에 음악 프로그램 자체가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일부로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같이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음악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죠. 음악은 근데 정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사회 구조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죠.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음악 교육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학교 구조상에서 음악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까요? 어떤 구조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야 더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지난 25년 동안 학교의 음악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 교육 과정을 보면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현대화가 되면서 음악 자체도 문화의 다변성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교육 이론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인류 사회적인 문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국가에서 교육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면 음악 분야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국가에서 보면은 다양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국가 정체성을 또 강화하는 쪽도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시민 차원에서 봤을 때 음악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 감각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음악 교육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사실은 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개인적인 특징이 많은 역할을 발휘하죠. Rhoda Bernhardt opened a contribution in 2004 with a song 2004년에 블루멘탈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을 가르칠 때 학생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동시에 음악 교사들은 특히 본인이 잘하는 부분을 음악 시간과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죠. 베이징 성향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블루멘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아날로그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고 얘기했고요. 디지털화가 더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런 아날로기적인 경험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과 세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음악 교육의 미래는 우리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교수법에 의존해서 정해지진 않을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디지털화가 가속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그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았죠. 여러 가지 교과목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중에 음악도 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으니까요. 따라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할 때 상황의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교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겠죠. 음악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목에서 봤을 때 디지털화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심도 깊은 영향을 끼쳤고요. 김민숙 교수님은 한국의 스쿨 시스템의 문맥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음악 교육에 있어서 기본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고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음악 교육에도 접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음악 교육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온라인상에서도 우리가 작곡을 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의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작곡을 하고 그리고 협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디지털상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굳이 만나도 필요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같이 매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적인 혁신을 음악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세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의 세대는 AI와 챗봇 그리고 입체 프린팅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이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글에서 살게 되겠죠. 우리 전 세대와는 아주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알파의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앞으로 그럼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세계를 어떤 식으로 경험하게 될까요? 그리고 예술과 창의적인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앞으로 아이들은 미래에도 아이들은 세상을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즐기는 방식 자체는 달라지겠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세계화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음악을 청취하고 시청하고 즐겼던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은 디지털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그리고 아이들과 얘기를 하고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만약 산에 간다면 공기의 냄새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아이들은 가상세계에서 그걸 즐기게 될 것입니다. 강에 뛰어들면 수영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다 알죠. 그리고 실제 콘서트를 가면 공연장에서의 느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기억의 체험을 통해서 계속 생생한 느낌을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는데요. 이러한 감각적인 경험 그리고 물리적인 경험이 다 합해집니다. 이러한 가상 경험은 어떨까요? 가상 경험은 종류가 다르죠. 우리가 또한 배울 때 오감을 활용을 합니다. 몸을 통해서 배우죠. 음악과 동작의 조합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육체적인 어떤 복지 그리고 건강을 증진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내가 연주를 할 때는요 온몸을 움직이면서 소리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움직임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 컴퓨터로 할 때는 마우스를 가지고 모두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음악을 작곡을 해서 듣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내가 직접 써서 연주를 한다면 지금은 컴퓨터로 작곡을 해서 컴퓨터로 듣죠. 체험 자체의 레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음악을 또 생각을 하면 음악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음악을 듣거나 그리고 예술을 보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죠. 굉장히 혁신적이다, 영감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and take up our own positions. Music is a good field of development for young people 발달을 하는 데서 좋은 because it is important 분야입니다. in the lives of children.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생에 This offers 있어서 an opportunity, 발달 especially as music 단계에 can support the understanding of the other, the 다른 unfamiliar, 사람에 in a 대한 world in 이해를 which tolerance can increasingly 증진하는 become 교량 a garant 역할을 of security. 할 수도 있고요. 또한 Musical 인생에 developments 있어서 are causing us 안정성을 concern worldwide. 이나 The 뭐 danger that exists wherever political systems confront each other, 전 such 세계에 as 어디서 homelands, 살고 is present 있었지 in 어떤 our 정치적인 everyday lives. 위험이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불관용,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안정,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음악은 위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주체가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민주주의가 더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악을 통해서도 가능하죠. 그리고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화로 인해서 이러한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우리 생활을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포스팅이나 어떤 올리는 모든 자료를 읽을 때 긴 호흡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짧은 쇼트를 보고 단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템을 읽으면 그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판단을 해서 편향적인 자료들만 띄워줍니다. 이러한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지요. 여기에서 좋은 음악, 나쁜 음악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음악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판단이 필요하고요. 앞으로의 음악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양질의 음악을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얘기가 있지요. 두 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애초에 읽을 가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 들을 가치가 없는 음악은 애초에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장 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틱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음악을 전달을 하는데 근데 이러한 채널이 과거와는 음악이 전달되는 채널과 굉장히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을 통한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음악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기초적인 장이 되는 것이 학교이죠. This has been demonstrated once again with regard to digitalization. 디지털화를 통해서 그리고 교과 과정 이외의 과정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따라서 음악도 마찬가지로 교과 과정 이외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노래에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고 가족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사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독일과 같은 경우에 그런 사교육이 그렇게 많이 발전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교사로서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많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죠. 음악에 있어서 재능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음악을 처음부터 가르쳐야만 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음악 교육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 선언문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At the same time, the digitalization of 음악 everyday school 교육은 life is 음악을 having a strong 개인적으로 influence on the 평생 culture of 즐겁게 pedagogy and the 스스로 즐길 수 methodology and didactics 있도록 of music. 가르쳐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Technological developments 그리고 음악 lead to 교육은 provide 음악에 music 대한 teaching of its 기본적인 role as shelter of a 기술적인 specific 이해를 할 수 experiential 있도록 space. 이끌어주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We 되고요. therefore need a carefully coordinated 따라서 interplay 음악 between 교육을 할 때는 direct 아이들의 experience on the one hand 사회성이 강화될 and 수 the digital 있도록 world on the other. 음악 경험을 To 심어주고 this end, the content of 여기서부터 lessons must 출발을 be 합니다. also reviewed and compiled anew. 음악 교육은 점점 In times 더 when knowledge is available 디지털화되는 digitally at 세계에서 any time, 고유한 traditional 경험의 fact-based 장을 learning 제공해 줄 makes 수 little 있도록 sense 해야만 and 합니다. provides space for other content. Do we also want to 그리고 question the teaching of certain cultural techniques? 각 문화적인 맥락에서 음악을 가르칠 때는 각각의 맥락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즐기고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량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음악 교육은 또한 개개인이 삶을 살면서 계속 평생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음악 교육은 사회적인 기술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개인 차원에서 고유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